네, 안녕하세요. 몽골 코치 이지연입니다. 네, 오늘 콘텐츠 스터디 모임 2주차고요. 최윤희 대표님의 책 SNS 퍼스널 브랜딩 비법을 통해서 콘텐츠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옹글 콘텐츠 스터디 시간을 좀 짧게 소개하고 시작할게요. 콘텐츠에 대한 나만의 정의가 혹시 있으신가요? 콘텐츠란 무엇일까요? 저는 콘텐츠는 고객과 소통하기 위한 나만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전에는 콘텐츠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 그리고 고객을 만나기 위한, 고객과 소통하기 위한 도구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꾸준히 콘텐츠를 만들고 또 글을 읽은 분과 소통을 하고 댓글 등을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고객과 소통하기 위한 것은 동일하지만 어떤 것을 전하는지에 대해서 콘텐츠를 어떻게 어, 활용하는지,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약간 바뀌었습니다. 어떤 도구뿐만 아니라 나만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한 도구, 이렇게 생각이 조금 더, 약간 바뀌게 됐는데요. 이거는 저도 콘텐츠를 꾸준히 발행하고 있고, 또 다른 우리 1인 기업 대표님들, 를 만나면서 또 전자책도 도와드리고, 콘텐츠도 같이 고민하면서, 이런 점을 깨닫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콘텐츠를 만들 때 자연스럽게 고민이 되는 거는 그러면 고객으로 향하는 나만의 이야기가 뭘까 하는 것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네, 그 지점이. 그래서 콘텐츠는 다소 막막하기도 하고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콘텐츠에 대한 책이나 강의를 들어보면, 꾸준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콘텐츠는 어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이 시간이라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요. 네, 그래서 저도 꾸준히 하고 싶어서 이런 콘텐츠 스터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 1회 목요일 저녁 8시에 줌으로 30분간 콘텐츠에 대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한 거를 다시 정리를 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그래서 들어보시고 나에게 어떤 점을 적용하면 좋을지 네, 생각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고 나만의 이야기를 찾는 시간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오셔서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 책은 제가 존경하는 대표님의 책, SNS 퍼스널 브랜딩 비법. 이 책의 내용이 되게 좋거든요. 네. 정말 이 대표님의 실제 강의를 하면서 또 그 수업을 하면서 그 가르쳐 줬던 방법들이 그대로 다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책 중에서 콘텐츠 부분을 이제 정리를 다시 해서 이걸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께 이 책으로 공부를 한다고 네, 허가도 받았습니다. 또 하나씩 들어보시면서 내 것으로 만들고 실행까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책의 내용으로 스터디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카톡으로 알려드린 대로 이 책의 그 한 챕터예요. 돈이 저절로 들어오는 브랜드 콘텐츠 네 가지 유형. 네. 그래서 소제목이 아주 솔깃한 소제목이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읽어보니까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
푸딩 기업가 혹은 온라인에서 브랜딩하고 싶은 분들께 되게 중요한 내용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번 주에는 저희가 콘텐츠를 쓰는데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나만의 주제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그쵸. 그래서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거는 이제 세 가지 방법으로 각자 항목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 또 적어 보시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러한 돈이 저절로 들어오는 브랜드 콘텐츠 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책에서 어떤 브랜딩을 위해서 운영하는 플랫폼이 있다면, 그러니까 뭐 이거는 SNS, 뭐 블로그나 인스타 등 유튜브나 그러한 플랫폼을 말합니다. 이런 내가 내 이름이나 하는 일을 알리기 위해서 운영하는 플랫폼이 있다면, 네, 콘텐츠 유형 네 가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러한 네 가지 유형의 콘텐츠를 활용하는 것이, 그러니까 쓰는 것이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 콘텐츠의 유형 네 가지를 살펴보면 이렇게 네 가지로 콘텐츠 유형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정보성 콘텐츠, 두 번째 홍보성 콘텐츠, 세 번째 일상 콘텐츠, 그리고 네 번째로 소비자 콘텐츠. 이렇게 콘텐츠라는 큰 그 주제를 갖고 조금 더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나눠서 보면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먼저 정보성 콘텐츠. 네, 정보성 콘텐츠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주제 찾기와 연결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제는 어떻게 찾는다고 했었죠? 먼저 3단계로 나의 고객을 정의하고, 그러면 그 고객이 고민하는 게 뭔지, 네, 문제점이 뭔지를 찾아야 되고, 그러면 그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나만의 솔루션이 뭔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이제 주제라고 했는데요. 이러한 그 주제에 관련한 내용이 바로 모두 이 정보성 콘텐츠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우리 1인 기업가나 온라인에서 브랜딩 하는 분 혹은 강사님, 뭐 요즘에는 어쨌든 일을 한다고 하면, 네, 블로그랑 SNS를 통해서 이러한 정보성 콘텐츠가 되게 중요하다고 이제 다 기본적으로 알고 또 발행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정보를 담은 내가 하는 일이나 어떤 정보를 담은 콘텐츠가 네,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홍보성 콘텐츠가 있습니다. 네. 잠시만요. 아, 혜진 대표님 들어오셨어요? 아,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요. 제가 이게 화면이 안 떠갖고 몰랐어요. 아, 아니야. 괜찮아요. 네네. 책을 구매하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책 아, 내용이, 네, 이렇게 네네. 두고두고 배우기에, 네. 읽어보기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아, 후회는 없는 책. 네. 아깝지는 알겠습니다. 않은 책. 네. 네. 아, 근데, 이왕 하는 네, 거. 뭐, 네. 네, 여기 강의할 때는 뭐 없어도 되기는 해요. 근데 이제 따로 보시려면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왕이면. 맞아요. 보시면서 또 공부하면 좋죠. 네. 네. 강추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니에요. 제가 또 첫 수업인데, 안 놓치려고.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어서 해볼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성 콘텐츠. 저희가, 음, 블로그를 그리고 어떤 인스타든 일기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면 내 상품을 알리는 콘텐츠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쵸. 이런 것들을 홍보성 콘텐츠라고 하는데, 내가 제공하는 상품
이나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말합니다. 우리가 앞에 1번에서 정보도 줘야 되지만 이 정보를 주는 이유는 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라면 2번, 내 상품도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보를 주는 거죠. 그래서 네, 홍보성 콘텐츠도 우리가 쓰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일상 콘텐츠예요. 책에서는 이 일상 콘텐츠가 SNS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나옵니다. 네. 그래서 어, 일상 글을 내가 얼만큼 쓰고 있는지, 네, 어, 내가 쓰고 있나? 혹은 얼만큼 쓰고 있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상 글이 음, 너무 정보성 글이 많아서 일상 글이 없는 사람도 있고요. 또 약간 지금은 정보성, 그러니까 뭔가 정보에 대한 내용, 혹은 일에 대한 내용은 별로 없고 일상글 위주로 쓰는 사람도 있고요. 이제 그러겠죠? 근데 저는 블로그를 약간 정보성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거를 봤을 때 일상 글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의외로 저는 일상 글을 쓰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이 부분을 좀 더 써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일상 콘텐츠는 사람 냄새 나는 콘텐츠라고 합니다. 네, 책에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소비자 콘텐츠는 어, 내 상품을 사용하고 내가 쓰는 후기가 아니고 나를 경험한 소비자들이 직접 쓴 콘텐츠를 소비자 콘텐츠라고 말합니다. 네. 그래서 어, 브랜드를 위한 콘텐츠 유형에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오늘은 이렇게 네 가지를 좀 살펴보는 네,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정보성 콘텐츠. 네, 이 정보성 콘텐츠는 내가 고객에게, 그러니까 고객이라는 말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렇다면, 음,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돕고 싶은데 그 사람에게 도와줄 수 있는 내용을 말해요. 그리고 이 정보성의 글이 이 책에서는 힐링 콘텐츠로 아주 탁월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을 보시면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이고 여기서 포인트는 힐링 콘텐츠라고 해서 아주 그 앞에서 주제를 내가 어떤 주제로 콘텐츠를 쓰고 싶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그 주제가 독보적인 것을 킬링 콘텐츠라고 하는데 요런 콘텐츠를 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되게 블로그를 찾거나 뭐 유튜브를 찾거나 했을 때 어디서든지 나올 수 있는 콘텐츠보다는 내가 말하려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나만의 인사이트를 담아서 나만의 생각, 나만의 경험을 담아서 발행을 해야 된다고 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이러한 정보성 콘텐츠를 1년 이상 꾸준히 발행을 해야 하고 그리고 그 콘텐츠가 되게 중구난방이면 집중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내 주제와 이것들이 모두 연결이 돼 있고 또 독보적이어야 한다. 네, 독보적인 거는 킬링 콘텐츠랑 같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그리고 내 주제와 연결 그리고 독보적 이렇게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보통 이러한 정보성 콘텐츠는 칼럼 형태로 발행을 하게 되고요. 이런 칼럼 형태로 블로그나 혹은 프리미엄 콘텐츠 같은 곳에 올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프리미엄 콘텐츠 외에 또 다른 요즘에는 칼럼 위주로 이렇게 하는
플랫폼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유료 플랫폼이죠. 그래서 내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네, 그렇게 유료로 또 팔 수 있는 플랫폼에 올려서 또 거래도 할 수 있는 거죠. 혹은 이렇게 어떤 나의 이렇게 정보가 많은 콘텐츠를 올릴 수도 있고, 이런 필름 형식이 아직 좀 부담스럽다. 하면 이러한 내가 쓰고자 하는 주제, 뭐 예를 들면 독서에 관한 주제다 한다면 그에 관련된 책 리뷰로 올리는 게 좀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나옵니다. 네. 그래서 내 주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전략 독서라고 하죠. 그래서 그 주제와 관련한 책들을 여러 권 읽고 그것으로 리뷰를 해서 콘텐츠로 내가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책을 읽으면 인풋이 되고 또 내가 글로 다시 정리해서 발행을 하면 또 아웃풋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우리 어, 1인 기업가나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콘텐츠 네 가지 유형을 발행을 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 정보성 콘텐츠 네, 먼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홍보성 콘텐츠가 있습니다. 네. 네. 아니 괜찮아요. 소리 안 들렸어요. 잠깐만 제가 소리 이거 작게 했나? 잠깐만요. 괜찮습니다. 네. 네. 지금 저녁 챙기시면서 들으시느라고 너무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이제 두 번째로 홍보성 콘텐츠예요.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에서 일을 하려다 보면 네, 이 홍보성 콘텐츠가 중요하죠. 그리고 또 많이 쓰게 됩니다. 네. 홍보성 콘텐츠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네, 여기 이미지 보시면 사진과 자신과 자신의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는 콘텐츠라고 나오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고 또 내가 어떤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나의 사업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책에서 말하는 것은 여기서 중요한 건, 홍보성 콘텐츠를 쓸 때 중요한 것은 진짜 그냥 홍보글만 쓰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책에서는 홍보성 콘텐츠는 여기 아래 포인트 있죠. 스토리텔링 콘텐츠. 이거는 스토리가 그러니까 홍보성 콘텐츠에는 스토리가 필요하다.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글을 올려보면 어, 진짜 사람들은 광고에 지쳐 있는 것 같고, 광고는 네, 그냥 스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카톡에 홍보하려고 카톡방에 뭐, 뭐, 특강이나 뭐 어떤 프로그램 막 이렇게 그냥 올리잖아요. 저도 통하지 않는 카톡방에 그냥 올리면 정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나랑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이런 홍보성 콘텐츠를 쓸 때는 네, 스토리텔링이 음,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스토리텔링이 이해는 머리는 뭐 그런 느낌인가 하고 알겠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어, 내가 적용을 하려고 하면 조금 막연한데요. 그러면 스토리텔링이 어떤 건가, 어떻게 스토리를 만드나 하면 바로 왜라는 것을 추가하면 됩니다. 만약에 저희 블로그에 그런 글 있잖아요. 그러니까 브랜딩 블로그를 하기 위해서는 나를 소개하는 블로그를 하나 꼭 써야 하는데요. 쓰면 좋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기 위해서요. 근데 만약에 내 프로필이나 또 경력에 대한 내용을 쓴다고 했을 때, 네, 정말로 그 내 경력에 대한 것만, 네, 오픈 카톡방 홍보가 너무 많죠. 맞아요. 스킵하죠. 맞아요. 저도 이제 들어간 거는 굳이 탈퇴는 안 하는데
잘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잘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해보고 싶은 카톡방 통해서 그 강의를 신청하거나 뭐 이렇게 저렇게 신청을 해보는 것도 해보고 싶은 거는 다 해봐서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가 방에 뿐만 아니라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도 그리고 여전히 혹은 카페를 통해서도 어쨌든 내가 나를 알리고 뭔가 프로젝트를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랬을 때 홍보글을 쓰게 되는데, 네. 그럴 때 여기 왜라는 부분을 추가를 하면 그게 스토리텔링으로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요거를 활용을 해보려고 적용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 프로필을 쓸 때도 그냥 그런 내용만 저는 뭐 했고 뭐 했고 뭐 했다 이제 이런 것만 쓰면 그냥 자기 홍보로 끝이 난대요. 예. 그냥 사람들은 관심이 없대요. 그런데 그런 경력을 쓰고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게 됐는지 이유를 좀 추가를 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아,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이런 걸 하게 됐구나. 그래서 이런 자격증을 땄구나. 이런 식으로 공감이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내 프로필을 소개할 때도 어, 약간의 왜라는 이야기를 추가해 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홍보만 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어, 강의나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소개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게 홍보 콘텐츠, 그래서 홍보 글이죠. 그래서 이런 거 쓸 때 왜 프로젝트를 하게 됐는지를 쓰고, 또, 여기에 추가로 사례를 보여주면 좋다고 해요. 네. 이게 보통 후기라고도 하는데요. 아니, 후기는 뒤에 나와요. 후기는 아니고, 이 상품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 홍보하는 이 상품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예, 또 어떤 성장을 이루었는지, 네, 어떤 성과를 만들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또 내 상품을 홍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책에서 나오는데요. 저희가 이벤트라는 것도 간간히 하잖아요. 네. 이런 것도 홍보성 콘텐츠에 해당이 되는데, 이 이벤트도 아무 명분이 없이 하면 되게 뜬금없다고 느끼게 돼요. 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또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네. 갑자기 웬 이벤트? 하고 어, 관심을 갖지 않는데요. 이때 명분을 고 하는데 이때 명분은 내가 성장한 포인트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네, 예를 들면 내가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유튜브 구독자가 100명이 됐다 하면 구독자 100명 기념 이벤트 뭐 이런 식으로 네, 내가 무언가가 좀 더 발전이 돼서 그걸로 이벤트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벤트도 이런 식으로 하면 네, 사람들이 하고 이제 공감도 얻고 나의 작은 성장을 꾸준히 보여주면서 또 사람들의 관심도 얻고 또 사람들과 관계도 맺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 일상 콘텐츠예요. 어, 일상 콘텐츠는 이제 일상 속에서 나를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콘텐츠입니다. 네. 여기서도 포인트는, 일상을 보여주지만, 일상만 보여주면 브랜딩이 아니고, 거기에 나의 생각을 녹여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갔다 하면 그냥, 강의를 했으면 강의를 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한 나의 생각, 강의를 다녀온 이야기를, 강의 사진, 뭐 이런 것만 올리는 게 아니고, 음, 강의를 내가 왜 하게 됐는지, 그리고 강의를 하면서 내가 어떤 것을 느꼈는지, 그런 것들을 진솔하게,
쓰는 것,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강의를 했다는 것 자체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네, 강의를 통한 나의 생각, 그리고 어떤 변화, 생각의 변화, 그리고 이 사람의 철학, 이런 게 더 궁금해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진솔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과정을 쓰기 있는데요. 어, 사람들은 결과보다 과정에 더 공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서 느끼는 나의 생각, 이런 거를 적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오늘, 네, 이제 글쓰기 요즘에 하면서 느꼈던 생각을 블로그에 한번 적어서 올려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을 그냥 한다. 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일을 한다. 그래서 나는 이 뭐뭐를 느꼈다. 이런 것을 느꼈다. 생각했다. 그리고 여기까지 적는 게 일상 콘텐츠예요. 네. 말을 보여주는 건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일상 콘텐츠는 인스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진으로 소통을 하게 되는데 사진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이런저런 생각들, 어딜 갔다 하면 어딜 가서 또 생각이 들었던 것들을 같이 적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일, 그리고 휴식할 때도 어, 뭐를 먹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휴식하면서 나의 생각, 그리고 내가 사람들을 봤을 때 드는 나의 생각, 이런 것들을 녹여가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도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상글 쓰는 게 저도 의외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꼭 해보세요. 그리고 어, 우리 콘텐츠 네 가지 유형 중에서 마지막 네 번째, 네, 소비자 콘텐츠입니다. 어, 이거는 소비자가 스스로 올린 내 상품을 써보고 스스로 올린 콘텐츠를 말해요. 네, 그래서 후기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자발적으로 참여한 콘텐츠입니다. 네, 그래서 뭐 강의 후기 혹은 상품을 사용해 본 사용 후기, 네, 그리고 제품 후기, 여행 후기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강의하시는 분은 강의 후기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어떤 리뷰를 받는 분들은 그 체험관 하시는 분들은 리뷰 같은 게 후기이고요. 그래서 1인 기업가의 경우에는 후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강의나 어떤 누군가를 만났다면 후기를 꼭 부탁드리라고 네, 합니다. 그래서 저도 네, 해보려고 부탁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비즈니스를 위한 콘텐츠 네 가지. 네.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네, 대표님, 요즘 내돈내산도 협찬이 많다고. 근데 요즘엔 진짜, 네, 그런 것 같아요. 내돈내산인 같지만 그 자체도 협찬인 게 워낙 많은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냥 그걸 마케팅이라는 그 이름으로 되게 경계도 모호하게 이것이 네, 협찬인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되게 모호하게 네,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진짜로 내돈내산 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뭔가를 하나 사고 싶을 때 소비자의 입장에서 어, 이게 내돈내산이면은 진짜 이게 내돈내산인가? 정말 이 네, 사람이 이걸 내가 사서 정말 좋아 가지고 올려서 쓴 건가? 맞아요. 그런가 싶은 게 너무 막 모호한 거예요. 진짜 거의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죠? 그렇게 그래서 진짜 내돈내산인 사람의 후기를 받는 게 정말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그죠. 그게 되게 희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맞아. 그래서 어떤 쇼핑몰의 리뷰도 그렇고 요즘 그 블로그는 진짜 그냥 거의 다 이제 전 국민의 블로거
된 것 같은 그렇게 될 맞아요, 정도로 맞아요. 아 뭐지 교육을 다 받은 것 같아요, 글 네. 보면. 예. 저희 그래서 직원들 중에도 약간 MZ 세대들이라고 하잖아요. 젊은 친구들은 다 해요. 체험단. 아 다예요? 네. 음 그리고 좀 그러면 젊은 어린 애기들 키우는 엄마들도 되게 많이 해요. 그거를 어어어. 육아용품을 지원받으면서 하는 거예요. 꿀이죠, 어어어. 그분들한테는. 그쵸, 그쵸. 그쵸. 예. 그래서 진짜 활용을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인제 그 마케팅이 우리 예. 생활 속 깊숙이 네 맞아요, 맞아요. 들어와서 예 어떤 아예 생존과 연결돼 있는 예. 그래서 그렇게 그런 거 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진짜 이 사람이 음. 느낀 점을 쓴 건지 아니면은 음음. 이렇게 협찬받으면 솔직히 그 사람들이 어떻게 써 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있잖아요. 맞아요. 가이드가 있죠. 예. 그래서 고런 거를 좀 약간 가미해서 쓰다 보니까 음음. 진실성이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이걸 믿어야 돼?' 이런 생각 들 때도 있고 막 그래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진짜. 맞습니다. 내가 다 해 보기 전에는 믿을 수 아 없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음. 번씩 이렇게 사서 당해 보고. 맞아요. 그냥 내가 써 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그 만약에 예. 마사지 스틱을 샀는데 인스타에서 엄청 막 하고 블로그에서 엄청 막 좋다, 좋다, 좋다." 거의 뭐 오. "너무 좋다." 해서 진짜 결국 샀어요. 네. 진짜 괜찮으면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네. 한번 네. 써 보시고 알려 주세요. 네. 네. 저는 홈쇼핑 진짜 안 사는데 저도 안 예전에 사요. 인제 저희 많이 사 봤잖아요. 그리고 많이 인제 네네. 낚여 봤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진짜 안 맞아요. 사는데 얼마 전에 도가니탕이 너무 맛있게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우로 도가니탕? 이러면서 아 네네. 내가 엔간한 먹을 거 진짜 또 실패하면 좀 기분이 안 좋은데. 맞아요, 맞아요. 샀는데 역시나 실패입니다. 아 진짜요? 아 그러니까 네. 저희 저거 산 적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 아. 예. 약간 아이스크림 살 만해요. 아. 예. 저희가 아이스크림은 진짜 실패 확률이 좀 적은 것 같긴 없어요. 하네요. 예예. 네. 네. 왜냐면은 우리가 아는 맛이잖아요. 네네. 먹어 본 거를 대량으로 싸게 판다고 했을 때 사는 그 기쁨. 고건 인제 그쵸, 그쵸. 맞아. 그런 거는 괜찮죠, 그런 거는. 네. 그런 저희도 거는 실패 확률이 적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오징어는 저희가 망했어요. 우리가 인제 소비자일 때는 그쵸. 뭐 후기를 100% 다 믿을 수는 없지만 네 네. 내가 이제 온라인에서 어떤 생산자로 일할 때는 네. 네 그래도 이러한 후기를 받아야 된다기보다 맞아요. 후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맞아요, 진짜 맞아요.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된 것도 그 업체에서 이게 후기의 중요성을 알고 이거를 받으려고 그 사람들이 인제 음. 기획을 한 거잖아요. 이렇게 짠 맞아요. 거잖아요. 네. 네네네. 그래서 이 이게 사람들이 '야 이걸 믿을 만하겠어?'라고 읽더라도 그거를 읽는다는 건 거죠. 읽는다는 건 거죠. 예. 의심하더라도. 네네네. 그래서 맞아요. 네. 소비자 이 콘텐츠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요렇게 오늘 책에서 4 가지가 나왔고 이렇게 네. 정리를 해 봤는데요. 그래서 네. 콘텐츠 하면 되게 범위가 넓잖아요. 그래서 네. 되게 넓어서 어 막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 책에서 이렇게 4 가지로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1인 기업가나 어떤 일을 하는 브랜드로서 콘텐츠를 만든다면 요렇게 4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네네. 이러한 콘텐츠가 필요하구나.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 네. 수 있어서 또 도움이 됐습니다. 네. 아 대표님의 경우에는 인스타를 되게 꾸준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인스타에 일상 콘텐츠가 인제 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쵸? 맞아요. 거기에
제가 그래서 이제 이 관점으로 이제 나중에 대표님 인스타를 들어갔을 때 이제 한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일상을 올렸는데 음, 과연 내 어떤 그 이야기를 좀 더 적어서 올렸나? 이렇게 한번 이제 아, 맞아요. 보려고요. 대표님은 오늘 네 가지 중에 혹시 적용을 해보고 싶다 이런 거 있으세요? 어떠세요? 정보성 콘텐츠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음, 네네. 맞아요. 하고 또 싶은 분야니까. 책, 예, 그죠. 책도 많이 네, 보시니까, 네, 그죠. 책 리뷰 이런 네, 거가 그런 거를 여기 좀, 들어가죠. 네. 아,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네, 네, 요즘에는 저도 이제 AI 도움을 좀 받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친구, 뭐 어쨌든 그 친구가 이렇게 막 가이드라인을 막 이렇게 써주잖아요. 내가 뭐, 네. 이렇게 이렇게 쓰고 싶어. 너의 의견을 좀 음, 알려주거나 아니면 뭐 가이드라인을 몇 줄 이내로 작성해 줘. 했을 네, 때 그거를 보는 건 참 좋은데 자꾸 거기에 네. 갇혀요. 뭔지 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좀 벗어나서 좀 더 '아 그래 너는 이것만 참고만 하고 내가 다른 걸 쓰고 싶은데.' 자꾸 거기에 네. 막 갇혀 가지고 좀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아, 맞아요. 그게 또 쓰다 보면 그게 재미가 없을 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맨날 해본 말 또 음. 하니까. 네네네. 그쵸. 그때 무슨 글쎄 그럴 때 프롬프트를 다르게 넣는 방법이 있는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음 그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저기 네. 그 틀에 갇힌 저를 볼 때 '아 이게 음. 이러면 내가 AI 도움을 받는 게 맞는 건가?' 음. 라는 생각을 쪼끔 해서 네 한번 네. 여쭤봤어요. 궁금해요. 맞아요. 또 무슨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 막 이렇게 독창적인 막 네네. 요런 거는 이렇게 아이디어는 저도 별로 피드백 못 들은 것 같아요.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음. 그냥 보통 이 정도 하는 거구나. 이 정도 나오는구나. 그래,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요런 내용은 들어가지. 요렇게 음. 확인하는 네네네. 용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결국엔 어떤 그런 되게 독특한 아이디어랄까? 그거는 진짜 그냥 내 생각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 그쵸. 책을 읽거나, 뭐 경험을 하거나 네네. 하면서, 네, 내가 이렇게 어느 순간에 이렇게 떠오르는 거? 그런 게, 차별화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대표님 오늘 또, 군 저녁 시간인데, 네네. 네. 또, 네. 들어와 주셔서 감사하고, 또 강의를 같이 들어봐 주시고, 이야기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해요. 네. 저도 감사해요. 그래서, 외롭지 않게, 네. 강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행입니다. 네. 이 콘텐츠가 맨 앞에서도 말했지만, 그리고 아까 중간에서도 했지만, 1년 이상 발행을 할 수 있어야 하고가 이 책에서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음. 콘텐츠는 꾸준히 해야 되는구나. 꾸준히 네네. 구나 또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저도 콘텐츠를 꾸준히 하고 싶어서, 네, 이렇게 시간을 만든 거고요. 그래서 네. 매주 목요일, 네, 오후 8시에 줌으로 콘텐츠 스터디하는 시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또 편하게 들어오셔서 강의 내용 들어보면서 또 내가 어떤 걸 적용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 찾는 시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오늘 이런 네 가지 콘텐츠를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네 가지 콘텐츠를 발행할 때 유의할 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유의할 점을 네네. 살펴보고 또 이 네 가지가 각각의 어떤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역할을 서로 어떤 관계로 되는지 요거를 살펴보고 그럼 요거를 이런 콘텐츠가 그렇게 필요하구나 인제 알았어요. 그러면 요거를
어쨌든 우리가 블로그나 SNS로 보여줘야 되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녹여낼지를 다음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블로그에 어떻게 그럼 녹여내는지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스타에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배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스타를 잘 못해서 인스타는 손 놓고 있는데, 네, 아, 저도 요걸 통해서 공부하면서 조금씩, 네,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보다 훨씬 네, 잘하실 것 같은데요? 음, 전, 하시면? 막 이렇게, 아니에요. 잘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저는 아니, 아니. 미적 좋아하는 감각이 것만, 좋으신 분은 또 뭐 다릅니다. 좋아하는 것만 하고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약간 저한테 아직 제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모르겠는데 하는 거는 저도 손이 선뜻 안 가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늘, 잠깐만요. 일단 녹화는 제가 마무리를 하고요. 사진 찍으셔야 되나요? 대표님, 맞아요. 잠깐만, 중지?